자, 공과법에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된 얘기하고 최근 제정된 선례하고요. 그리고 최종 바뀐 규칙과 법에 관한 내용들 이거 정리 좀 해둘게요. 모든 애교, 모든 선례를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최근 것들만 중심을 했습니다. 먼저 공탁 통지서가 반송 경우의 양호 처리 침 6월 25일 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내용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는데 여기 부분들이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이 대리인이나 본인 한 경우는 신분 확인해가지고 활용한 건데요. 이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시하는 신분 증명서가 그런 모바일 신분증에 으로인 경우에는 공탁관은 그 신분증 그 발급 기관에 제공되는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 이거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여부를 검증한 후에 출력한 신분증 4번을 해당 규력에 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검증 시스템은 장애 사유, 전산 장애 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때는 신분 확인서를 해가지고 철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여기 이런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추가된 부분들이에요. 종전에는 바로 신분 확인서를 작성해가지고 철회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먼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되는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력한 신분증 4번 이거를 해당 기록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 시스템은 여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나 모바일 국내거주 신고 등 경우에는 그런 모바일 신분증 진위 확인 4번 저장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검증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은 나의 변호사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거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뒤에 몇 가지가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쭉 이루어져요. 신분할 경우에는 여기 공탁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분 확인해 가지고 인감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까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3번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들이에요. 공탁하러 신분 확인 시효 이상 공탁관이 그런 신분 확인에 관한 출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서 사진, 주소, 주민등록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 신분의 증명서 4번을 해당 기록에 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분증인 부분들이 모바일 신분증인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공탁관은 마찬가지로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되는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 출력한 신분증 4번을 해당 기록에 절하라는 겁니다. 검증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때는 신분 확인서 그 내용은 똑같죠? 이거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추가된 부분들이고 장기 미제 사건도 똑같습니다. 공탁관 확인 절차예요. 그런 신분에 관한 증명서 가지고 확인하고 증명서 4번을 저리에 철하는데 그게 모바일 신분증이면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인가증 결제 A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인가증 결제 A 세 가지예요. 장기 비자 사건의 경우에는 공탁규칙 이거 43조로 지급하는 경우에요. 공탁규칙 43조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배당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또 한 가지
법원 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공탁법 14조 1항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인가등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예외예요. 이것도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들입니다. 적용 범위, 구조 부분들이 이게 개정이 이루어진 사안이에요. 종전에는 그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서 여기는 종전에는 절대적 불합치 공탁을 한정 있었습니다. 절대 불합치 경우에 공탁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 이것들은 이거는 인가등 결제를 받습니다. 이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있죠. 확대되어 있어요. 1호와 2호라는 겁니다. 1호는 수령불능, 수령거절, 수령불능이 1호예요. 그리고 2호가 채권자 불확지입니다. 여기 채권자 불확지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그랬죠. 절대적 불합치 공탁뿐만 아니라 상대적 불합치 공탁 경우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1호, 2호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어요. 종전에는 이 경우로 한정됐었습니다. 이게 개정된 사항이에요. 자, 이 예규가 금년에 새롭게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 제정된 예규예요. 그리고 종전에 예규에 있는 두 가지를 폐기시켜줬어요. 종전 예규, 이 두 가지 예규를 폐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규가 됩니다. 결국은 두 가지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종전 예규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7 공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때는 제2공간권조법 30조 1항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동담당 영사 확인을 받거나 또는 아포스티의 해박서 이거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단이 이게 추가되어 있어요. 다만 7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이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 같이 부득이한 경우 사유로서 문서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오를 붙이지 곤란한 경우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문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망 부분들이 신설된 부분들이에요.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과 조서를 기재해야 돼요.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역인의 신분증 4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할 경우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또 개지랄하는지 모르겠네요. 응? 무슨 번역인의 성명과 조서를 기재하고 기명 내리라고 서명하고 신분증 4번을 첨부합니까? 이 법원에서 해는 짓들은 참 별거를 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법부가 철저하게 망가져야 됩니다. 이 사법부가 그 민주 시민 사회에 얼마나 사법부로 태워야 되는데 이 사법권은 철밥통이에요. 그 철밥통을 깨야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첨부하도록 합니까?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무슨 번역인의 성명과 조서를 기재하고 날인하고 서명하라. 신분증 4번을 첨부하라. 아이고. 3조 대피자 자격시험인데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외국인이 대피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한 화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국에 있는 그 유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겁니다. 종전에 있는 애교를 이거를 같이 합친 부분들이에요. 위임장 제출인데 제2국민이나 유국인이 공탁 신청 또는 공탐을 지급 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위임하고자 하는 반대행위 종류와 위임 취지이고요. 수임인의 상명, 상년월 주소 등이고 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공탁 신청 시 당사자가 제2국민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제2국민은 여권번호, 유국인일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나 유국인 등록번호나 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셋 중에 하나입니다. 종류하고 내용이 같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피공탁자가 제2국민 또는 유국인일 경우에는 제1항 또는 2항 확인을 위하여 유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나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등 그런 소명 자료를 첨부하는 겁니다. 피공탁자가 제2국민 또는 유국인일 경우에요. 유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나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이런 것들을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 부분들, 이 부분들도 이게 추가된 부분들이에요. 제2국인의 주소서명서면인데 제2국민은 주소서명서면 다음 각호 언어를 한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2국민 등록부 등본, 주민등록 등초본이에요. 제2국민 등록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만일 체류국에 대한민국에 재임권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정한 서면입니다. 제2국민의 경우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의 경우에는 그 주소서명 서면은 다음 각호 하나 한다. 유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본국 관공서에 발행하는 주소증명이나 거주사실 증명 서명, 본국에 주소증명을 발표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어야 되고, 이때 본국 또는 대한민국 관공에서 발급한 그 신분증에 주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과 공탁권이 없는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 이것도 주소 서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5가지 있는 거 예요. 유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면서 국내 거소 신고예요. 실조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제2국민 또는 유국인으로서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그 서면에 나타난 그 주소지를 최종 주소로 기재하고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 이거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서면들은 예를 들어서 발송료 우편물이 이사불명록으로 반송됐다는 취지가 기재된 취권의 배달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이 출조는 그동안 여러 번 출제 이루어졌어요. 공탐을 재호청구할 때 제2국민 인감증명은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감증명에 따른 인감을 첨부해야 돼요. 이때 제2국민은 유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의 제2국민 권정표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된 신설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서명공정이죠. 서명공정인데 위임장에 서명 또는 달인에 따라서 이거는 제2군관 군중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8조 2항)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제2국민은 위임장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따라서 제2공항 권정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공정담사이죠. 인증담당 인증을 받는 겁니다. 또 인감조치를 가름하는 거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제2국민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2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2항과 3항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제2국민은 원래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만일 유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에 따라서 제2공항 권정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인감증명 제출에 가름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2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속에서 성례인데 제2국민은 상속대란 판례협의회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상속대란 판례협의회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따라서 제2공항 권정법에 따른 인증 또는 이에 관한 공증을 얻어야 되는데 이 공증은 체류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명공증이라고 그랬어요. 서명공증이에요. 여기도 제2공항 권정법에 따른 인증 또는 공정증서예요. 이런 경우는 8조 3항을 조정한다. 8조 3항 제2국민 등록부 등본 이거를 첨부하는 겁니다. 유국인의 인감증명 제출인데 유국인의 경우에는 그런 인감증명에 따른 인감증명서예요. 유국인도 우리나라 인감증명협회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겁니다. 유국인도 우리나라 인감증명 인감신고한 다음에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때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유국인의 경우에는 그때는 서명공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서명에 따라서 본국 관서 증명이나 또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겁니다.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성명과 변경 후 성명이 동일이라는 본국 관서 증명이나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동일한 서명인데 공탁과는 공탁성 핑사소 주소, 권리자 주소하고 인감증서 주소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런 소명을 위하여 제2국민의 경우에는 6조 제1항의 서면을 6조 1항 서면 이런 것들입니다. 주소서명 서면이에요. 셋 중에 하나. 유국인도 마찬가지죠. 유국인의 경우에는 6조 제2항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 제정된 애교이기 때문에 이 애교는 금년 시험에 꼭 출제가 될 겁니다. 아까 체크한 내용들 있는 거 이거는 여러 번 보셔야 되고요. 항상 일국 공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런 공등 담당 영사 확인을 받거나 또는 아포스트 협약서를 제출하게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번역문 제출에 들어있지만은 이 3항이 이게 신설된 부분들이에요. 번역인의 성명과 조서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호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인의 신분증 4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제2국민 등의 주민등록번호에서는 1항과 2항은 종전하고 똑같고요. 3항이 이거를 신설된 부분들이에요. 1항과 2항 확인을 위해서 이국인
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용 자료를 첨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설명서면은 제2국민의 경우는 여기 셋 중에 하나, 6호기는 5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7조는 종전사항하고 다른 게 없고, 공탐을 지급 청구할 때 제2국민의 인감증 제출에서는 여기 2항과 3항이 새로운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제2국민은 우리나라 인감증에서 인감을 제출하게 되는데, 제2국민이 유임장에 본의 또는 서명, 다른 했다는 것으로 제2공간본부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 제출에 가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항 부분들은 서명공증이죠. 유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것이에요. 서명공증을 할 경우에는 제2공간본정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 제출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항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2국민등록부 등본 이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속에 있는 특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서명 또는 안에 따라서 제2공간 공정법에 따른 인증이나 그에 관한 공정서를 받는 겁니다. 이 공정서는 처리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에요. 이때에도 제2국민 등록번호를 제출하는 겁니다. 6호기록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감증에 따라서 인감 신고한 다음에 이걸 제출할 수 있고,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6호기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우리나라 인감증에 따라서 인감증서를 발부할 수 없는 6호기록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뜻으로 본국 황소 증명이나 또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으로 공증을 받아라는 겁니다. 우리 형사공터 경우에는 비공터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자 10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비공터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사원은 그런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 사무관 등이 이거를 처리하는 겁니다. 또 동일변호사교인데 2단 규정 공탁으로부터 형사 공탁 사실을 성립하려는 발급 담당자는 지체 없이 그런 피공탁자이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이거를 발급해 가지고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 방법으로 송부하라는 겁니다. 1항의 발급 담당자는 13조 2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이 상소되어서 사건 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급 담당자는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 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무로 송부하고 4번을 공탁 기록에 처리합니다. 13조 1항 규정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문을 출급하거나 공탁문 희로 종료서를 제출한 사람은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급 상담자는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는 지체 없이 독립증명서를 발표하여 공탁소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일의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공탁관은 동일의 증명서와 공탁성, 공탁기록을 제조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 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 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에는 공탁관은 형사사법 포탈을 이용해 가지고 검증항목으로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비실명 처리의 범위는 비실명 처리의 범위가 피공탁자와 포괄성기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들입니다. 이거는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이것도 추가되어 있고요. 20초 부분들이 이것도 추가된 부분들이에요. 공탁물 휴도 동의서 또는 후령 거절 통고서 제출인데,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휴도 동의서 또는 후령 거절 의사 통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해서 신분증명서 가지고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과 서리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가름할 수 있는데, 그런 휴대 동료서의 서면에 인감도장이 내리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이거를 첨부하면은 신분 확인에 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항 서면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것도 3개월 이내의 본인 서면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면 확인서 발급증이에요. 이를 가지고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분 확인에 가름하는 겁니다. 혼합공탁 부분들은 이거는 지난해 새로 제정된 예규입니다. 이거는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난해 6월달 제정됐는데 지난해 구체적으로 출제가 안 됐어요. 예규가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출제가 안 됐는데 오늘 금년에는 출제가 될 겁니다.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의 공탁 원인 사실과 근거 분명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으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채권자불합치 이걸 보시고요. 호랍 해소분사란 집행법으로 배당 절차를 통하여 그런 집행 채권자가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를 말했대요. 그런 경우는 압류 대당이 된 채권이 집행 채무자에게 귀속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게 호랍 해소문서예요. 그 압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관용토 경우에는 혼합공탁의 경우는 원칙은 피공탁자 주소지 관용토서로 하는 겁니다. 이때 채권자 불합치의 경우는 이게 상대 불합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중 피공탁중 1인 주소지 공탁서에 공탁할 수가 있어요. 공탁 절차, 공탁 사유. 제3자들은 다음 각과 같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 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와 결합한 경우에는 혼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선행하는 채권 양도에 효력 유무에 다툼이 있는 경우예요. 압류 명령과 채권 양도 동의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예요. 도달어 선호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가압류 위의 채권 양도 통지 예요. 이게 주의할 것, 압류에 의해 채권 양도 경우에는
이거는 혼합성 사유가 아닌 겁니다. 일단은 압류가 먼저이기 때문에 1, 2호로 집행공탁을 할 사유가 돼요. 그리고 이 항은 제3차자는 근대사건에 관하여 권리규석의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감령하는 경우입니다. 권리규석의 다툼이 있고 채권자불확대사유가 돼요.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압류나 감령가 있는 경우에요. 제3채무자는 건전채권에 대한 다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그런 다수 지분권자 전부 일부에 원해서 압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망 부분들, 이항 사망 부분들이 새로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 사망 부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재 방식. 피응떠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되 집행채권자는 피응떠자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1항 4조 1항 1호의 경우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다투 있는 경우죠. 그때는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에요. 4조 1항 4조 2항의 경우 4조 2항의 경우 2항의 경우에는 권리교사 다툼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은 다투는 자 사람 전부입니다.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이고요. 4조 3항의 경우에는 다소 지분권자 사무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지분권자 전부 이거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법령조 하나에는 항상 민법 487조 후단과 집행법 248조 1항입니다. 가압류 경우는 플러스 두 가지예요. 기재하는 겁니다. 공탁 원인 사실에는 채권의 불확지 사유하고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명령의 송달일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고 그런 우편료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탁자는 사조 사유를 서명할 수 있는 채권양도 서류하고 압류 가압류일정 4번을 첨부합니다. 이 경우 변적 사유와 가압류 명령이 있을 이유로 공탁할 경우에는 그런 공탁사실 통지서하고 우편료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행법으로 사유신고인데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정공탁 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한 혼합공탁 경우에는 제3청구자는 제3청구자가 혼합공탁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신고했다 해가지고 바로 배당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배당 절차는 중지해야 돼요. 배당을 실시하려면은 압류채권자가 혼합 해소문서를 제출해야 돼요. 혼합 해소문서를 제출한 때 이때 비로소 배당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이 경우 다소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 발령법원에 사유신고합니다. 이항 규정이 제3청구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정공탁 사유와 가압명령 있을 이유로 혼합 또는 경우에는 그 피공탁자의 출소문에 관해서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서 압류역 협의가 생기거나 또는 가압류를 포함하는 일하는 압류역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 해소문서가 제출된 후에 압류명령을 발령원에다가 여기에 사유신고를 하는 겁니다.
호수압 해소문설이죠. 여기 다른 압류가 있는 경우요. 이항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항은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일정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채권이 있고, 채권을 이렇게 이쪽으로 양도를 합니다. 한 다음에 양도에 관해서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자 채권자 A가 채권에 관해서 가압류를 내왔어요. 그런 경우에 자, 을은 이렇게 공탁하게 될 겁니다. 1억 원을 공탁할 때 피공탁자를 가압 또는 병 이렇게 공탁을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A 가압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채권 양도가 다툼이 있고 가압류 경우에는 이때는 을이 지평탁을 하는 거지만은 이때 을은 가압류이기 때문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아요. 만일 이게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이면은 사유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가압류권자가 A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게 됐어요. 이때도 공탁권은 사유신고하지 않아요. 이전할 때 이때 공탁권 출고청구권이 이게 갑에게 있다는 서류, 이게 혼합 해소 서류가 돼요. 이게 혼합 해소 서류인데 갑에게 공탁권 출권이 있다는 서류 제출 시 이때 사유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지람청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종자 사이와 가압류를 이유로 혼합통화를 한 경우에요. 가압류가 본압류 이전하는 압류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 해소문서 이거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출되면은 그때 사유신고하는 겁니다. 다만 가압류 위에 채권 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그 혼합 공탁 같은 경우에는 피공탁자 출권원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형이 있으면은 공탁원화 제시 없이 사유신고하는 겁니다. 가압류의 채권 양도의 경우요. 가압류의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어느 때 양도가 어느 때 부여라고 그랬죠? 가압류의 채권 양도는 가압류권자가 그런 집행권한을 취득한 때예요. 가압류권자가 집행권한을 취득하면은 가압류 위에 이루어진 채권 양도는 그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을 취득해 가지고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요. 그때는 사유신고하는 겁니다. 채권 양도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혼합 해소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2항 있는 거 2항 있는 거는 꼭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혼합 해소문서인데 혼합 해소문 경우에는 집행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소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 정방이나 그런 판결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집행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소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예요. 자, 아까 그 사안에서 이렇게 됐었죠. 감, 을, 이렇게 병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대하나 다툼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툼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렇게 공탁한다고 그랬죠. 갑 또는 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갑에게 공탁금
그런 출고청구권이 있다는 증명서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입증서면이 첫 번째 병의 승낙서예요. 병의 동의서입니다. 승낙서. 동의 안 해주면은 갑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탁금 출고청구권에 확인 판결을 넣는 겁니다. 이게 혼합관계, 이게 혼합회수문서가 돼요. 혼합회수문서는 출고청구권이 갑에게 있다는 거 증명서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입니다. 이게 혼합회수문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확인 판결 정본이나 또는 동의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혼합회수문서에는 피공탁자나 가압채권자 이해관계를 상대로 하는 문서여야 된다는 겁니다. 피공탁자나 가압채권자 이해관계를 상대로 하는 문서여야 돼요. 그리고 압류채권자나 가압채권자, 채무자 등은 혼합회수문서를 공탁사유신고 행해진 집행부원에 공탁서에 이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등은 혼합회수문서를 공탁사유신고에 이루어진 집행법원과 공탁서에 제출하는 겁니다. 사망체크가 제되고요. 집행법원과 공탁서 양쪽에 모두 제출하는 겁니다. 공탁은 7급인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출급할 때는 다른 피용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압채권자 등의 승낙서 상대방으로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 정본과 또는 동의서, 이는 이의관계인의 동의서입니다. 이거를 첨부해 가지고 출고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1항은 늘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공탁금 출고할 때 어느 한 피공탁자가 출고할 때는 다른 피공탁자 승낙서뿐만 아니라 이 압류채권자 승낙서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승낙 안 되면은 그를 상대로 한 출고청구권 확인 판결을 얻는 겁니다. 구조 2항 채권장도와 가압류 결합을 이유로 그런 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요. 피공탁자는 공탁 통지서와 가압류 실효제를 증명한 화면을 첨부해 가지고 공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장도하고 가압류 결합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채권자는 항상 집행법원의 지급의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배당 절차로 지급받는다고 그랬어요. 공탁금 희소인데 공탁자는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법에 따른 희소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차공탁이나 공탁원의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이유로 희소할 수 있어요. 공탁규칙 중인데 피공탁자들은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철거한 경우에는 공탁규칙 33조에 따른 서류 선보여야 되는 겁니다. (33조는) 공탁금 지급 청구할 때 선보 서류 부분들이에요. 희소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도 규칙 34조 희소 청구할 때 첨부 설명분들입니다. 이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체크할 거 공탁 사유에 있는 거죠. 공탁 사유에 있는 거 먼저 혼합회수문서의 정의. 혼합회수문서는 그 압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한 것을 증명한 서라고 그랬어요. 이때 채권자 등이 배당 절차를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배당받으려면은 채권자 등은 혼합회수문서 이거를 제출해 줘야 돼요.
공탁 사유에서 사조 2항 3항 있는 거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피공탁자 기재할 때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7조에서 사유신고 부분들이에요. 사유신고 경우에는 그런 채권자로 변경탁과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요. 그때는 사유신고하는 겁니다. 사유신고. 이 사유신고에 따라도 배당 절차는 중지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호랍 회수 문서가 제출돼야만이 배당 실시하는 겁니다. 변종탁 사유하고 이때는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죠. 가압류명령 경우는 이때는 공탁을 하고 가압류는 사유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압류가 이뤄서 압류기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가 번업률이 내냐면은 그때는 공탁관이 사유신고해야 되는데, 공탁관은 사유신고할 때는 호라 회도 문서 이게 제출돼야 돼요. 제출된 후에 바로 사유신고하지 않고 이게 제출돼야 돼. 이게 제출돼야만이 그런 압류명령을 하려고 해 사유신고하는 겁니다. 다만 가압류 후에 채권 농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가압류 후에 채권 농도가 있는데,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을 취득하면은 채권 양도는 그때 무효로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가압류권자가 불합리에 절하게 되면은 그때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본해 사유신고하는 겁니다. 이항 규정들 이거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호랍 회수 문서, 어떤 게 호랍 회수 문서냐? 집행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금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이어야 돼요. 이 증명하는 것들은 여기 확인 판결 청본이나 각 조서나 또는 동의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피공탁자 동의서를 하게 돼요. 이런 해당사는 피공탁자하고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를 상담하는 문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가압류권자나 압류채권자 채무자 등은 호랍에서부터를 공탁 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집행부분과 공탁소 양쪽으로 모두 제출하는 겁니다. 자, 공탁금 출고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아까 그 사안에서 가압을 병 있었죠. 이때 을이 이렇게 가압 또는 병 이렇게 해서 공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가압류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금할 경우에는 그때는 가압의 승낙서 그 이외에도 반드시 A의 승낙서 이거를 있어야 출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승낙 안 해주면은 이달 항대로 해가지고 공탁금 출고청구권에 확인소를 제기해가지고 확인 판결을 얻는 겁니다. 이걸 말하게 돼요. 그러면 갑이 출고하려고 그런다. 그럼 또 마찬가지가 돼요. 갑이 출고할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이외에도 A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겁니다. 이게 1항이에요.